우선 리버싱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거나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버싱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줄여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우리말로 역공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분석 등을 거쳐 제품을 설계하고 그 도면에 따라 제품을 생산 또는 구현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순공학이라면 역공학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그 작업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완성된 제품을 분석하여 제품의 기본적인 설계 개념과 적용 기술을 파악하고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발주자들이 선진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지름길과 같은 방법이었고, 실제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1955년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시땡 자동차는 미국제 엔진 부품들을 대장간 거푸집 주조로 복제함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한국 전쟁 당시 미 군용차로 쓰이던 윌리스 MB와 그것을 역공학을 이용하여 제작한 우리나라의 시땡 자동차입니다. 위 두 사진은 제가 임의로 구글에서 찾은 것임에도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역으로 분석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원리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리버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언어 중 인간이 고급 언어나 어셈블리어로 작성한 것을 원시 코드 또는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컴파일러는 원시 코드 파일을 입력받아 기계어로 작성된 파일을 생성하여 저장하는데 이때 생성되는 기계어 명령문을 목적 코드 또는 이진 코드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판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리버싱은 목적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역 어셈블링 또는 역 컴파일링하여 원시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변환하여 그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것을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항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조항의 제정, 개정 영역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1987년 7월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리버싱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이것이 반영되어 2000년 7월 전문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제12조 제6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 전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외국에 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경쟁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것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익을 명목으로 리버싱을 지나치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 입장을 수용하여 2001년 7월 시행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제12조 제6호 블랙박스 분석과 제12조의 2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2009년 7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됨에 따라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 6호, 그리고 제101조의 4로 각각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리버싱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 규정된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자에게 창작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저작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법령 용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은 조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는 한글로 써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항과 호는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항은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합니다.
호는 아라비아 숫자 뒤에 점이 붙은 것입니다.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규정합니다. 읽을 때는 조항호는 제몇 조, 제몇 항, 제몇 호로 읽고 목은 제를 붙이지 않고 그냥 가목, 나목 등으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예시를 들어놨는데 첫 번째 거는 제1항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 제28호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가목, 안녕히 가세요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는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 제28호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목,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목,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행위,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의 예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경우 그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려고 하면 경고창과 함께 편집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2조 제34호는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제101조의 4는 직전에 설명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더욱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 4,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제1항,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1호, 호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에 제2호,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정당하게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즉 리버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호환은 실제로는 상호 운용을 의미합니다. 상호 운용성은 연결된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화된 양식으로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대로 호환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것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리버싱이 금지되고 리버싱한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금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해 자세히 규정한 제104조의 2입니다.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 2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제28호 감옥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호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하는 경우. 앞서 제101조의 사와 같이 호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버싱과 관련된 국내 민사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년 1월 23일에 선고한 2013 가합 23162 판결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원고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지도 엔진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간정보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공급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자 라이센스 1개와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7개를 공급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서울특별시에 다시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자 라이센스 1개와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7개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원고로부터 개발자 라이센스 1개와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1개만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지도 엔진 프로그램을 역분석하여, 즉 리버싱하여 원고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홈페이지 서버로 단말기에 등록된 각종 메일 주소,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안드로이드 계정,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경로가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과 원고가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한 단말기에서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 및 헤더 정보 확인 코드에 기재된 원고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이를 검사하는 코드를 삭제했고, 또 제품명을 표시하는 패키지명을 변경한 채로 서울특별시에 프로그램을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제1주장으로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또 제2주장으로 무단으로 피고가 역분석하였으며, 마지막 제3주장으로 원고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 2가지 주장이 더 있었는데 본 발표에서는 관련된 3가지 주장만 다루겠습니다. 제1주장인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전부 지급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라이센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 프로그램을 서울시에 납품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허락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의 납품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용 허락의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제2주장인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허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가 역분석하여 제거한 원고 프로그램의 기능 중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코드가 있었다고 피고는 그 제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기존에 상호 협력하며 수차례 기술 지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원고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하여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역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01조의 3, 제1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제3주장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 2,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기술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서울시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라이센스가 부여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설정해 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기술적 보호 조치를 모두 제거했으므로 무력화한 것이 맞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고 보관 중인 프로그램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제작에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 매체에 저장된 파일들을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위법한 리버싱으로는 프리서버 또는 사설 서버가 있습니다. 프리서버의 서버 프로그램은 리버싱의 산물입니다. 정식 게임 서버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프리서버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 판매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01조의 4,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법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신 것처럼 옛날에 제가 했던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인데 여기서도 프리서버 관련 문제가 너무 불거져서 그 넥슨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사이트는 그 인터넷에 그냥 프리서버라 치면 프리서버를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리버싱 관련 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연합은 1989년에 작성된 초안을 시작으로 1990년 수정안을 심의하여 1991년 5월 14일에 지침으로 채택한 것이 최초의 리버싱 관련 규정입니다.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 제5조 제3항과 제6조에서는 각각 블랙박스 분석, 디컴파일에 대해 저작 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상호 운용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운용성은 아까 우리나라 법상의 호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유럽연합의 이 초안을 상당히 참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인데, 미국은 공정이용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나 유럽연합처럼 성문법 국가가 아니라서 주로 판례가 곧 법이 되고, 따라서 정해진 원칙은 있지만,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에 따라 그 후에 재판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공정이용의 원칙으로 들어가면, 공정이용의 원칙은 첫 번째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두 번째 저작물 자체의 성격, 세 번째 저작물 전체 대비 사용된 부분의 양 및 중요성, 네 번째 저작물의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잠재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버싱 관련 해외 판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AS 인스티튜트와 대 SNH 컴퓨터 시스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시 코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은 컴퓨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한 것이 저작권의 침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우 친숙한 회사인데 아타리 대 닌텐도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타리사가 레이어가 제거된 닌텐도의 NES 칩들에서 목적 코드의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아타리사의 법무팀은 미국 특허청 사무실을 방문해서 닌텐도와의 저작권 소송을 위해서 NES의 특허 상세 내용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똑똑한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소송과 관련해서라면 이 미국 특허청 사무실에 닌텐도사의 그런 극비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열람을 요청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라고 그런 핑계를 댄다면. 그래서 그것을 열람을 하고 아타리사의 분석가는 그걸 수기로 10 NES 목적 코드를 0과 1의 표현으로 필사본을 제작했고 아타리사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청에서 얻은 10 NES의 원시 코드를 이 필사본에서의 오류들을 교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10 NES는 닌텐도 NES에 달려있는 불법 복제 방지 장치였습니다. 아타리사의 개발자는 이 필사본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디스어셈블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불법 복제 장치인 10 NES 인증을 무력화하는 래빗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NES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이 아타리사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아타리사가 저작권청에서 부정하게 얻은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이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정한 손 원칙에 따라 저작권 남용의 형평법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저작권청에서 부정하게 얻은 것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아타리사의 레빗 프로그램이 닌텐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아타리사가 10 NES를 역분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니 대 커넥틱스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커넥틱스사는 버추얼 게임 스테이션 에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테이션 하드웨어와 펌웨어를 모두 복제했습니다.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을 직접 구매해서 콘솔 내의 칩에서 소니 바이오스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컴퓨터의 램에 복제한 후에 커넥틱스사의 버추얼 게임 스테이션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상에서 디버깅 프로그램을 통해 소니 바이오스의 기능을 관찰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에 커넥틱스사는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디버그하기 위해 다시 소니 바이오스를 사용했는데 이때 반복적으로 소니 바이오스의 개별 부분들을 복제하고 디스어셈블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제9연방수뇌법원은 커넥틱스사의 소니 바이오스의 중간 복제 및 이용을 소니 프로그램에 보호받지 않은 요소들에 접근할 목적의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 리버싱과 법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관련된 논문이 강기봉 교수님이란 분의 논문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대한 추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그런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부족했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